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에서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최근 업황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섹터의 두 가지 화두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전기차 생산 제약, 이에 따른 이제 배터리 추락 Q그로스가 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재 업체들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주요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Q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다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간된 저희 배터리 위클리 자료를 보시면 일단 3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잠정치는 YOY로 170%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이 전기차 판매가 다소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좀 불식시켜 준 상태입니다. 지금 1월, 2월에 유럽이 50%대 증가율이 나오면서 유럽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유럽이 110% 증가를 했었고 4분기에 210%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1, 2월에 50% 증가율이 그렇게 이제 성에는 안 찼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본적인 수요 성장률의 가파른 둔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전기차 판매 부진 때문인가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3월을 보면 독일이 260% 증가를 했고 영국이 115% 증가를 하면서 다시 가파른 성장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1월, 2월 같은 경우는 연말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그리고 다음 해의 수요 보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연말 수요 풀인 효과가 좀 강했기 때문에 1, 2월이 일시적으로 좀 성장세가 둔화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다시 작년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성장률 둔화, 그리고 이제 공급 이슈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도 3월에 110% 증가를 하면서 한국이 주력으로 갖고 있는 전기차 전방 시장이 모두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전기차 판매 대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미 지지난주에 1분기 딜리버리 대수는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를 거의 20% 정도 상회를 했었던 테슬라는 올해 연간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로 기존에 75만 대 이상 팔겠다라고 제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작년이 50만 대였고요.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판매 대수를 보여주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바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80만 대 수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테슬라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벤더들의 이 부품 납품 규모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는 리포트들을 보면 2021년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는 테슬라 내부적으로는 100만 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이 50만 대였으니까 굉장히 빠른 수준의 가파른 수준의 증가가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 1분기에도 이미 딜리버리 대수를 이제 충분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역시 테슬라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판매 대수 감소, 그러니까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 Q 리스크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고 있냐면, 실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는 OEM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듈 체계가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내연기관도 사실 반도체 개수가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엔진이나 변속기에도 이제는 전장 제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도 반도체 소요 개수가 전기차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OEM들 같은 경우는 이미 최적화된 모듈 체계를 통해서 반도체 소요 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배터리 Q의 리스크, 즉 물량이 예상보다 적게 나갈 수 있다는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3월 전기차 시장도 주력 시장들이 다 10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Q그로스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소재 업체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 1위인 유미코가 지난주에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딱 제시됐던 것은 아니고 지금 이 2월에 실적 발표를 할 때 당시에 시장 컨센서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0.6억 유로, 그러니까 6천만 유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이 불과 안 됐던 전에 이제 2021년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가 6천만 유로 정도였고요. 지난주에 제시한 숫자가 1억 유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컨센서스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불과 일주일 만에 EPS 컨센서스가 20%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한 주간 5%, 한 달간 12% 주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유미코는 작년에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해왔던 업체였고요. 그런 업체가 최근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유미코는 사실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이미 10% 초반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이 수준에서 올라가지는 않고요. 유지하거나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워낙 MS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즉 시장 점유율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유미코조차도 이렇게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한국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 이후에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한국 양극재 업체들은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덜한 쪽은 LNF와 에코프로비엠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업체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계속 키 맞추기 하면서 후발 주자들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양극재 4개 업체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포캠, LNF, 에코프로, BM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는 스몰캡에서 커버를 했었던 코스모신 소재까지 이렇게 이제 4개 업체가 있는데요. 후발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LNF와 코스모신 소재가 지난 한 달간 각각 31% 그리고 48% 상승을 하면서 이 후발 주자들의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그 현 시점에서 좀 얻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똑같은 접근을 동박군에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배터리 동박 시장, 어떻게 뭐 이제 업체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전지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전지박 시장 후발 주자인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이제 신규 라인인 헝가리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전지박 시장, 배터리 동박 시장의 탑티어들은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일진머티리얼즈와 SKC 이 두 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동안은 그 이제 PCB 동박을 주로 하던 회사였고요. 이제 전지박 라인이 이 신규 헝가리 라인에서 지난해 4분기에 조금 발생을 했고 요번 1분기에 한 50억 정도 발생을 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100억, 하반기에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매출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를 했습니다. 1분기에는 거의 YOY로 영업이익이 90% 감소했을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0% YOY 성장을 하면서 주가는 한 주간 4%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 매출이 이 배터리 동박에서 발생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신규 라인 초기이기 때문에 신규 라인 가동의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 증가는 불가피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수익성이 깨졌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종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는 YTD로 거의 50%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YTD 플랫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지난 12월에 유증을 한 이후에
이 배터리 동박 부문 그리고 PCB 동박 부문의 지배주주 지분이 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전지방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지배주주 지분 희석을 감안하더라도 2023년 캐파 전망치가 최근에 추가적으로 상향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터리 섹터의 흐름이 22년보다는 23년을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이렇게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됐다라고 하면은 지배주주 지분 희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 매력이 다시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의 이 키 맞추기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이미 나타났고요. 그래서 동박 업체들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에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을 해드리면 이제 Q그로스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그리고 삼성 SDI는 2분기 중에 전기차 배터리 부문 흑자 전환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요.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소재주 안에서는 이런 이제 후발 주자들의 키 맞추기 과정에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업체들 LNF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소재주 안에서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